인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에 1000개가 넘는 명상센터를 거느린 종교 제국의 황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백인의 이름을 올린 인물이자 인도 정치인과 영화 배우들까지 자신 앞에 무릎 꿇리던 거물, 그의 이름은 니티아난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신의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니티아난다가 자신의 침실에서 인도의 한 국민 여배우와 육체적 관계를 갖는 모습이 TV 화면에 그대로 방영되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또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가 줄을 이었고, 성관계 전 그가 여성들에게 강제로 받아낸 기괴한 비밀 서약서까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가 떠받들던 신의 화신이 어떻게 한순간에 추악한 위선자로 추락하게 된 것일까? 그를 몰락시킨 영상이 인도 전역에 송출된 운명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0년 3월 2일, 이날 남인도 타밀나두주 전역을 뒤흔든 충격적인 영상이 케이블 방송선 TV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영상의 배경은 은밀한 침실, 놀랍게도 침실의 평소 금욕과 해탈을 그토록 강조하던 니티아난다와 인도 남부 영화계의 스타 여배우 란지타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순식간에 인도 전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이 신처럼 받들어온 인물의 실체를 목격한 수만 명의 신도는 깊은 충격과 절망에 빠졌고, 그동안 그를 후원하며 권위를 실어주던 정치인과 사업가들은 서둘러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다 싶은 언론사들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의 아슈람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영상의 출처는 머지않아 밝혀졌습니다. 니티아난다의 전직 운전기사이자 IT 보안 업무를 담당했던 레닌 카루판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침실 내부에 비밀리에 설치했던 카메라 영상을 수사기관에 전격 제출했습니다. 레닌 카루판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영상 속 여성이 란지타 한 명만이 아니며 다른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행위가 담긴 영상이 더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니티아난다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방송사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벵갈루루 국립법과학연구소의 정밀 감정 결과는 단호했습니다. 연구소는 영상 속 인물이 니티아난다와 란지타가 확실하며 영상에 어떠한 조작의 흔적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목을 죄어오자 인도 경찰은 즉각 체포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니티아난다는 이미 자신의 아슈람을 떠나 인도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는 약 한 달 반 동안 철저히 종적을 감춘 채 침묵의 도주극을 이어갔습니다. 2010년 4월 21일 인도 북부 히마찰푸라 대시주의 작은 도시 솔란, 이날 카르나타카주 범죄수사국 CID와 현지 경찰의 합동 수사팀이 솔란 인근 아르키 지역의 한 아파트를 전격 급습했습니다. 니티아난다는 그곳에서 측근 3명과 함께 은신 중이었으며 기습적인 경찰의 등장에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화려한 변호인단 덕분에 체포된 지 불과 52일 만인 2010년 6월 11일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스타 여배우 란지타의 영상이 공개된 직후 미국 미시간주에 거주하던 한 인도계 미국인 여성이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르티라오. 당시 그녀는 미국 LA 인근의 영적 센터와 인도 살렘의 아슈람을 오가며 개인 시중이라는 명목하에 니티아난다를 직접 보필하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그녀는 2004년부터 약 5년에 걸쳐 니티아난다의 비밀 거처에서 반복적으로 성적 유린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용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니티아난다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본물 터지듯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니티아난다가 2009년경부터 여성들에게 서명하게 한 비밀 서약서, 문서 안에는 기괴한 조항이 한 줄 박혀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고대 탄트라 비전의 학습 과정에서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괴한 독소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이 이른바 성계약서라 명명한 문서의 실체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확보되자 검찰은 성폭행, 사기, 범죄 음모, 증거인멸 등 총 8개에 달하는 중대 혐의를 적용해 그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2010년 11월 27일 범죄수사국 CID는 법원에 약 43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1차 기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니티아난다뿐만 아니라 핵심 측근 5명까지 포함된 대규모 기소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수사망이 좁혀지자 황당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이 신체적으로 성불구 상태라 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설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인도 대법원은 이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재검사를 명령했는데 황당하게도 결과는 그의 호언장담과 정반대였습니다. 과학적 검증 앞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자 그의 변호 전략은 급변했습니다. 영상 속 행위는 인정하되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8년에 걸친 지루한 법적 줄다리기 끝에 드디어 2018년 6월 4일 라마나가라 법원은 마침내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비극이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야 본격적으로 법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이 니티아난다 본인임을 입증하는 법의학 보고서와 더불어 성계약서 원본 등 치밀하게 준비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법정을 더욱 침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영적 지도자가 밀실에서는 자신들을 그저 성적 도구로 취급했다는 피해자들의 절규 섞인 증언은 법정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2018년 6월 6일 기소가 정식으로 채택된 지 단 이틀 만에 갑자기 니티아난다는 노골적으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악화를 핑계 삼았고 다음에는 차투르마사라는 종교적 순례 의식 중이라며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태도에 법원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2018년 9월 6일 라마나가라 법원은 니티아난다를 강제로 연행해 법정에 세우라는 보석 불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바로 그때 그의 위선적인 제국을 뿌리째 흔들 또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2019년 11월 17일 벵갈루루의 자나르단 샤르마 부부가 구자라트주 고등법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부의 청원서에는 차마 믿기 힘든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니티아난다의 아슈람에 감금되어 있으며 2달 가까이 가족과의 접촉이 일방적으로 차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조차 아이들의 안부를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해당 아슈람을 급습했을 때 마주한 실상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그곳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대한 수용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구조된 자녀들은 매일 새벽 3시에 강제로 일어나 홍보 영상 제작에 동원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니티아난다를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모아오라는 가혹한 압박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구자라트 경찰은 법정 출두를 거부하던 니티아난다를 납치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긴급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인 11월 20일 구자라트 경찰은 당혹스러운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니티아난다가 이미 인도 국경을 넘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그의 여권은 이미 만료되었고 신규 발급마저 거부된 상태였는데 도대체 어떤 경로로 국경을 빠져나갔느냐는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수사관들조차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인도와 네팔 사이에 개방된 국경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간 뒤 제3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추종자를 통해 베네수엘라 가짜 여권을 전달받았다는 첩보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주 약 1년 전인 2018년경 그가 중앙아메리카 벨리즈의 한 사립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시민권을 신청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설도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채 신의 화신을 자처하던 남자는 인도 사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적을 감춘 지 한 달이 지난 2019년 12월 5일 도무지 믿기 어려운 발표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종적을 감췄던 도망자 니티아난다가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국가 카일라사를 건립했다고 당당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카일라사가 세계 유일의 주권 힌두 국가이자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힌두 교도들을 위한 지상낙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서와 함께 공개된 자료에는 국기 헌법 초안 그리고 정부 조직도까지 국가로서의 외형이 빼곡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국가의 정식 명칭은 카일라사 합중국, 하지만 정작 국가의 필수 요소인 영토와 수도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구 어딘가 무인도에 본부를 두고 있다는 모호한 설명뿐이었습니다. 처음에 인도 매체들이 에콰도르 인근 섬 매입설을 보도하자 에콰도르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망명을 허가하거나 섬 매입을 도운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가 망명 신청을 거절당한 뒤 IT 방향으로 떠난 것으로 보인다는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카일라사는 지도 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니티아난다의 기이한 행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체 화폐인 카일라시안 달러 발행을 발표하며 중앙은행의 모델이 바티칸 은행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국기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릭샤 드와자, 한가운데에는 힌두신 시바와 신성한 황소 난디 아래 명상 중인 니티아난다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헌법 제정은 물론 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심지어 유엔 상주대사 직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앞권은 비자 제도였습니다. 2020년 말 영토도 없는 나라가 전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자비자를 발급하겠다고 선언하더니 이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특정 국가 시민들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다는 코미디 같은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120만 명의 시민권 신청자가 줄을 이었다고 홍보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언뜻 보면 도주범 한 명의 우스꽝스러운 인터넷 총흑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정부와 국제기구를 농락하는 거대한 외교 사기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미국 뉴저지주 최대 도시 뉴워크 시청, 이날 뉴워크 시장 라스 바라카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협정 서류에 정식으로 서명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카일라사 합중국 대표단이었습니다. 카일라사 측 대표 2명은 뉴워크 시장과 나란히 앉아 자매도시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뉴워크 시청은 카일라사를 에콰도르 인근에 실존하는 작은 힌두교 섬나라 정도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적 결연의 유효기간은 일주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협정 체결 6일 만에 미국 언론들이 카일라사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화로운 힌두 국가인 줄 알았던 카일라사가 사실은 인도에서 도주 중인 성범죄 혐의자가 급조한 가짜 국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발칵 뒤집힌 뉴워크 시청은 긴급시 의회를 소집해 자매도시 협정 폐기를 의결했습니다. 시청은 본 협정이 기만에 의해 체결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뉴워크시는 한순간에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뒤인 2023년 2월 2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회의장, 이날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일반 토론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NGO나 시민단체, 심지어 일반 등록자까지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개 토론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언자 명단 한가운데 생소한 이름이 정식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로 카일라사 합중국 상주대사 비자야프리아 니티아난다였습니다. 사프란색 의상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한 여성이 유엔 회의장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한 엘리트이자 니티아난다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그녀는 약 5분간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지도자인 니티아난다가 인도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국가인 카일라사가 전 세계 20억 명의 힌두교도를 대표한다는 황당한 선언과 함께 힌두교의 최고 지도자인 그를 보호해 줄 것을 유엔에 정식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현장은 즉각 술렁였습니다. 그녀의 발언이 끝난 직후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이들의 발언이 회의 의제와 전혀 무관하며 어떤 공식 결과 문서에도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니티아난다 측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뒤였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니티아난다 측은 이를 카일라사가 유엔으로부터 정식 국가로 인정받은 증거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줄 알았던 카일라사의 외교 사기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남미 파라과이 농업부 비서실장 아르날도 차모로가 카일라사 대표단과 만나 충격적인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카일라사와의 상호 협력은 물론 그들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언문이 공개된 후 기자들이 카일라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느냐고 묻자 그의 대답은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관계 시설 지원과 농업기술 협력을 제안했기에 서명했을 뿐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국가의 공식 문서를 실체도 모르는 유령 국가에 내어준 셈입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파라과이 정부는 해당 선언문이 절차적 오류로 무효임을 발표했고 결국 차모로 비서실장은 그해 11월 전격 해임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이번에는 동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이곳에서 열린 제6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에콰도르 환경부 장관 사데 프리치가 카일라사 측 승려와 만나 인사를 나누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카일라사 측은 즉시 자신들이 에콰도르 장관과 정식 회담을 가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공식 회담이 아니라 단순한 인사 차원의 짧은 접촉이었을 뿐이라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에도 불구하고 카일라사 측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외교적 혼란을 자양분 삼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6일 볼리비아의 유력 일간지 엘 데베르에 실린 한 여기자의 단독 폭로 기사가 남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자의 이름은 실비아나 빈센티, 그녀가 세상에 알린 사건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카일라사 측이 볼리비아 아마존 지역의 토착 부족들과 비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약 면적은 약 48만 헥타르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5%에 육박하는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임대 조건이었습니다. 연간 임대료 단돈 10만 8천 달러의 임대 기간은 무려 1000년이라는 사실상 영구 점유를 노린 엉터리 계약이었습니다. 단순한 토지 임대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영토 내의 자원 채취권은 물론 자치 행정권 그리고 카일라사 시민들의 자유로운 거주와 활동 권한까지 모조리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니티아난다는 볼리비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안에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국가 속의 국가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수법은 치밀하고 비열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니티아난다의 추종자 약 20명이 관광비자로 볼리비아에 잠입했습니다. 이들은 무료 명상 강좌, 식량 배급, 약초 제공 등을 미끼로 정보의 어두운 토착 부족들에게 접근했고 결국 부족장들에게 1000년이라는 황당한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폭로 직후 빈센티 기자는 끊임없는 협박 전화에 시달려야 했으나 볼리비아 정부는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카테리네 칼데론 국가이주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원주민 토지를 노린 불법 행위 혐의로 카일라사 관련 외국인 20명을 강제 출국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인도 미국을 비롯해 중국인 10명과 스웨덴 아일랜드인 등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니티아난다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정보부 장관 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오는 볼리비아는 카일라사라는 유령 국가와 어떤 관계도 맺은 적이 없으며 토착민과의 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라고 단호히 못 박았습니다. 검찰 또한 불법 거래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더 이상 웃어 넘길 수 있는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국가가 실제 영토를 찬탈하기 위해 원주민의 생존권을 노린 국제적 토지 사기 범죄였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와 국제기구를 농락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국가까지 만들어낸 이 남자. 그런데 그는 처음엔 지극히 평범한 한 명의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니티아난다의 본명은 아루나찰람 라자 세카란. 그는 1978년 1월 1일 남인도 타밀나두주의 유서 깊은 사원 도시 티루반나말라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바 신앙을 따르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는 사실 종교인이기 전에 평범한 공학도였습니다. 지역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기계공학 학위를 취득한 뒤 기업에 취직해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당시 라자세카라는 평범한 공학도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 24살이 된 라자세카라는 인도 전역을 유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히말라야를 떠돌던 중 전설적인 스승 마하바타르 바바지를 만나 그로부터 영원한 환이라는 뜻의 이름인 니티아난다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마하바타르 바바지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힌두 신화 속 상징적인 존재에 가깝다는 점이었으나 그는 개의치 않고 이 신비로운 이름을 자신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핵심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2003년 그는 마침내 벵갈루루 외곽의 비다디라는 마을에 자신의 첫 본거지인 니티아난다 디아나피탐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제국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작은 명상센터로 시작했지만 그의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에 이끌린 신도들이 무서운 속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제국이 단기간에 글로벌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그의 공학적 배경을 10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세련된 젊은 구루로 포장하여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장악했습니다. 서구의 현대적 감각과 인도의 신비주의를 결합한 그의 강연은 영어권 국가의 젊은 층과 부유한 인도계 이민자들을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제국은 미국, 영국, 호주를 넘어 전 세계 40개국 천여 개의 센터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는 27개 언어로 500여 권의 책을 펴냈고 그가 운영하는 이너 어웨이크닝이라 불리는 명상 프로그램의 회당 참가비는 수만 달러에 달했으나 매번 모집 공고가 뜨기 무섭게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 세계 신도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그에게 헌납했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의 학교에 입학시키며 절대적인 믿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명성의 정점에 서 있던 바로 그 시기, 니티아난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침실에 비밀리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업적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참한 몰락에도 불구하고 니티아난다의 제국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그의 추종자들은 활발히 활동하며 그의 목소리를 신의 계시처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괴할 정도의 맹목적인 충성심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상 속 주인공이었던 배우 란지타의 행보입니다. 란지타는 2010년 영상 공개 직후 나는 영상 속 인물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2013년 돌연 니티아난다의 제자가 되어 출가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유령 국가 카일라사의 총리로 등재되어 그의 최측근이자 오른팔로 활동 중입니다. 란지타가 아닌 니티아난다마이 스왑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그녀를 보며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가스라이팅과 세뇌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뇌의 사슬에 묶여 복종을 선택한 자들이 제국의 요직을 차지할 때 그 사슬을 끊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이들이 치른 대가는 참혹하리만큼 가혹했습니다. 영상을 폭로한 운전기사 레닌 카루파는 2017년 7월 니티아난다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전격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를 호송하던 차량을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미행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니티아난다 측은 무려 15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하며 그를 소송의 늪에 빠뜨려 입을 막으려 했지만 다행히도 그는 끝내 자신의 진술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티아난다의 비열한 보복은 레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폭로자이자 성폭행 피해자인 아르티라오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교묘한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니티아난다는 그녀의 폭로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교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명목으로 미국 오하이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8월 거대 종교 집단의 집요한 법적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녀가 미국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자 법원은 니티아난다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바탕으로 약 46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고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실질적인 진위 파악 없이 원고의 승리를 선언하는 이른바 불출석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니티아난다는 이 불출석에 의한 패소 결과를 마치 미국 법원이 자신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입증해준 판결인 양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피해자를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파렴치함을 보였습니다. 현재 니티아난다는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는 도망자 신분입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를 은신처에서 매일같이 생방송을 진행하며 전 세계 신도들로부터 막대한 헌금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인도 수사당국이 그의 소재를 파악하려 애쓰는 중에도 인터넷 속의 가짜 국가는 여전히 성업 중이며 전자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나르단 샤르마 부부의 두 딸 또한 여전히 카일라사의 일원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스스로의 자유의지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세뇌의 결과인지 가족조차 알지 못한 채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신앙이 한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가리는 완벽한 가면이 되었을 때 세상이 어디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지 니티아난다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인터넷 공간 속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끊임없이 잠식하고 있는 나라 카일라사의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